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여러분 다들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죠? 말 못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끼케로의 수사학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지식이 없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아는 척 하려고 계속해서 나부대면서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를 적대시하다 보니까 지식이 얕고, 얕은 지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 말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배우는 걸 좋아하셔야 되는 거죠. 배우는 걸 좋아하셔야지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면 당연히 지식이 많으니까 이건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인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냐,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냐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는요. 나 자신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 말이 있으면 되는 거지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의 방향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설득이 되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반대급부가 오죠. 굉장히 거부 반응만 올 겁니다. 그 사람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재가 너무 별 볼 일이 없으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친해져서 뭐가 도움이 되죠? 결국에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 좋기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길 바래요.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으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진취적이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장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미래를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네요. 서론은 짧고 가끔은 서론 없이 얘기를 해야 되죠. 제 유튜브도 서론이 많이 길지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 기술은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데, 결국 설득은 미래를 향해서 해라, 이런 게 아주 뽑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뭘 배웠느냐, 논증은 증명하는 것이고 강조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감정은 서론하고 결론에 자극이 돼야 되고, 본론은 사실에 대한 기술하고 논증이 있어야 되는데, 논증하고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증명에 가까운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과 끝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야 상대방이 이렇게 연설에 감동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라틴어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여러 번 읽어도 그리고 또 이 끼케로의 수사학에서 제가 뽑은 내용 중에 세 번째는 또 어떤 픽업이 있느냐, 논증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논증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완성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추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치평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논증이 성립을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품위서를 작성할 때라든가 학교에서 레포트를 쓸 때도 이게 거의 다 될 겁니다. 거의 다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픽업하는 거는 좀 넓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얘기해도 상대방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줄 거라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걸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 넓게 이야기하는 거죠. 넓게 이야기하면은 그 중에 하나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논거 될 때 보통 3개씩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할 때 기본적으로 논거를 3개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3개 중에 하나는 상대방한테도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뽑은 3개는 나한테는 타당하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안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둘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이상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느낍니다. 내가 이야기를 한 건 괜찮은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인지, 교육 수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공부라고 하면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청중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그 사람한테 교육 수준 높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사용하는 어휘로 낮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담론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의 어떤 부위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봤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할까요? 물론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좀 뭐라 해야지, 교육 수준은 높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요. 그것만으로는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네가 이거에 의해서 돈이 얼마나 더 벌거나 손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얘기를 해야죠. 자아실현, 명예 이런 걸 해야죠. 그건 무책임한 것이다. 뭐 사회적으로 그다지 옳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물론 과해져가지고 얼마나 이거에 단련이 됐으면은 뭐 정치적 올바름이 있지 않습니까? PC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회 부정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데까지 거의 성공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훈입니다.